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TV조선 주관으로 오늘 첫 번째 지금 내가 대표 후보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재미가 있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OX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악플 여기에 대한 또 의견도 대답하도록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이죠. 사실상 이제 아쉬운 점은 어떤 정책 비전,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 점은 이제 아쉽고요. 아직도 토론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TV 토론에서는 그런 정책 비전 역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를 어떻게든지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법률적으로 때려잡는 것은 이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지만은 검찰과 법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요거를 빨리 구속시켜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좀 질문도 오고 답변이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이재명이 조국 이거 딱 영장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런 민감한 현안, 민감하다기보다도 제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 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인간들이잖아요. 요런 문제에 관해서 왜 질문이 전혀 안 나왔는지, 요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점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중요한 현안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돼서 지금 3명은 한동훈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고, 한동훈은 지금까지 나온 대로 사적인 연락을 내가 공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사적인 채널로 답을 줄 수 있느냐. 이제 한 번 더 나가고 있어요. 한동훈은. 자, 아직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요렇게 해서 쐐기를 박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4명한테 OX도 또 이제 의견을 물었는데, 자,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은 절대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들도 말이죠.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 돌아가는 수사, 그리고 재판 동향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4개 혐의에 대해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가 지금 사건이 7개 사건에 11개 범죄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11개 혐의가 모조리 다 조작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검찰 수사가 무슨 AI냐? 다 그 조작으로 나오게? 이거요. 지나가는 어린애, 지나가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명의 후보들이 4년 후에는, 4년이 아니죠. 이제 3년이죠. 2007년도 대선에는 절대 못 나온다. 이게 이제 의견의 합일점 유일하게 딱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요, 좀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어준이가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꽃에서 나와 있는 당 대표 지지도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오늘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소리였냐. 친윤계들이 그 당시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요즘을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게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보도가 말이죠. 여기저기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문자를 무시한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윤상현과 나경원의 경우에는요, 이 문자를 무시한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의 경우에는 사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원희룡이가 최근에 요거를 폭로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여기까지 지금 한동훈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 다음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이거 내가 걸겠어. 왜냐면은 한동훈이가 그동안에 말이죠. 허위사실 명예훼손, 요거 전부 형사 민사소송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오늘 말이죠. 이 공식 이 토론에서 그건 허위사실 유포야 라고까지 한 것은 그 다음에 기승전결할 때 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너도 검사 출신이잖아. 무슨 말인가 알지? 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이 문자 문제와 관련해서 나경원과 윤상현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문자 원본을 보면은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공적, 사적을 떠나서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산전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미숙하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를 당무개혁,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을 공적 통로로 대통령실에 말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열이 받치죠.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쭉 전달해 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다른 문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여권 안에서도 또 언론계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문자를 가지고 한동훈이가 판단하기를 다른 문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 요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이죠.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요것이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보도될 확률이 매우 큰 것이 아닌가.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사적인 연락으로 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고, 대통령실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사상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가 이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는가. 이렇게 역질문을 했어요. 나경원이.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공세.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분명히 CBS 토론에 가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 거양을 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상현은 상당히 이제 이 법률가이면서도 지금의 법률가답지 않게 이번 문제에 관해서 대응하는 요 한동훈이를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느냐? 한동훈의 입장이 매번 왜 달라지냐?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을 바로 때려버린다. 상당히 세게 조지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말을 바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상황에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 더 문제가 된다. 더 심각한 악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요. 여사님께서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사과하는 건데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사과하겠다고? 그 말이나 돼? 그러니까 그 문자 의미가 사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 요렇게 날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원희룡이가 이제 그동안에 되게 세게 이 맞불 작전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는데 오늘은 별로 시비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요. 지금 원희룡이가 뭐라고 그랬냐? 선관에다가 말이죠. 약속을 했다. 예. 그렇게 세게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조용히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동원해서 공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다는 것뿐이다. 왜? 선관위와 약속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한동훈하고 이거는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 그래서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원희룡을 강하게 이 공세를 쳤어요. 어떤 가족이고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인지 말해봐라. 누군지 말을 못하고 근거가 없으면 여기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말이죠. 당 선거와 관련해서 다툼을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개입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관련 기사가 200여 개가 났다. 여기서 비긴 것으로 하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답변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동원해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했는데 이 정도는 거의 명예훼손이다. 이러고 도망가는 것은 예의가 안 된다. 사과하고 반성하라. 그러니까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건 명예훼손이야. 그 다음은 네가 잘 알지. 너도 법률가니까. 내가 고소도 할 수 있어. 알았어. 조심해. 이 얘기가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말이죠. 역시 이 김 여사 문자 문제가 제일 뜨거운 감자였다. 자, 요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은 김 여사가 그 당시 그 문자에서 나타난 대로 사과를 했으면은 총선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모두가 한동훈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 OX 코너인데 여기에서
이 5표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이 대답이 이제 제일 관심 있을 텐데요. 뭐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뭉쳐져서 나온 것이고, 그중 하나가 이 최상병 사건,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요거다. 예.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것을 상기 드린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했으면은 이겼을 것이다. 한동훈마저도 똥골뱅이를 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그 후보들의 생각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7년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원 X를 쳤습니다. 자, 이 원희룡이는 뭐라고 쳤느냐? 2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을 대장동폭로로 저지한 사람이 나다. 그때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대북 송금까지 내가 전부 다 폭로했다. 그게 지금 늦어지긴 했지만 수사와 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이가 살아오면서 배후 세력과 해온 일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공격할 카드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요. 윤상현이는요, 사실 이재명이는 단군인의 최대 비리 혐의자다. 현재 7개 사건의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27년도 3월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온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이나 개헌 통한 임기 조기 단축으로 빨리 끌어내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는 내가 공격할 카드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거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나경원이는요, 사법 절차 진행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끌어내리기 전문이다. 전에 조국도 끌어내듯이 이재명도 끌어내리겠다. 제명 절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당도 지금 일당 독재지만은 내부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분열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요, 지금 나경원은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재명 제명 문제를 이 후보들 중에서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조국 이제 집회 시위를 통해서 이제 끌어내고 대야 투쟁 능력이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제명으로라도 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왜 안 되느냐?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있는 나라인데 결국 시스템이 늦어도 목표로 가게 돼 있고, 위중교사나 선거법 1심 재판 선고서부터 상식적인 분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이탈할 것이다. 그때 대비해서 국민이 당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심에 부응하는 반성과 변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나경원이가 얘기하는 이제 이재명 제명, 요게 이제 지금 처음으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경원이가 오늘 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SBS 라디오에 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제명 결론을 내야 되겠다. 예,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회 제명은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언젠가는 이 분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퇴출 시나리오로서는 이재명에 대한 조속한 사법 절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속한 사법 절차, 이게 더군다나 이 제명 말이죠.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자,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분열한다 하더라도 그 192석의 민주당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게 과연 제명이 되겠느냐? 제명이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공세이기도 하지만은요,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슈화 시킬 필요는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지금 제일 메인, 질문. 그리고요, 질문과 이제 답변을 말씀을 드렸고, 당 대표가 되면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구냐? 그랬더니요, 윤상현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은요, 제일 어려운 상대는 윤 대통령이다. 예. 왜 그러느냐? 윤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당정 관계는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눈치 보고 끌어다니서 안 되고, 너무 각을 세워도 안 된다. 중간 밸런스를 잘 찾아야 된다. 나경원이는요. 그래서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 일당 독재, 민주당 이재명이는 일당 독재를 만들어 놓아서 이재명하고만 상대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쉽다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로우실 정도로 대통령실 여러 참모와 각 부처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야 해서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 이익만으로는 할 수 없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우리 과제는 우리에게 있지 이재명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재명이가 제일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 윤상현은 밝혔어요.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 가슴이 남는 남자이고 여의도에서 이렇게 저와 가슴이 맞는 사람이 없었다. 이재명은 사법리스크가 너무 많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한동훈한테는요. 지금 1, 2번 선택 문제입니다. 무인도에서 함께 산다면 찐윤 이철규, 그 다음에 총선 백서 조정훈 누구를 선택하겠냐 그랬더니요. 이철규를 선택하겠다. 왜? 조정훈이는 따라올 테니까. 예, 한마디로 조정훈이는 이철규의 꼬문이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김건희 여사 답장 무엇을 할래? 그랬더니 식사를 선택하겠다. 자, 그 다음에 나경원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이미지를 공주하고 친일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친일 이거를 고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씹기하고 연판장 받기 중에 무엇이 더 기분 나쁘냐? 물었더니 오랜 지인의 문자 씹기, 그 다음에 연판장 받기 중에 무엇이 더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연판장 받기가 더 기분 나쁘다. 그 다음에 윤상현 후보는요. 지역구 축제하고 아버지 팔순자치 중에 어디를 가겠느냐? 당연히 지역구 축제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역구 축제를 먼저 가고 나중에 가면 되니까. 그리고 원희룡은요. 한일전이 열리면 손흥민하고 이천수 중에 누구를 기용하겠느냐? 그랬더니 감독으로서는 이천수를 고르겠다. 예. 그리고 원희룡은요. 되돌리고 싶은 과거 발언으로 박근혜 탄핵과 민당 입당 가능 중에 뭘 고르느냐? 그랬더니 이 박근혜 탄핵을 골랐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악플과 관련해서 1분간 또 설명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악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의 경우는요. 한동훈이 잘하는 거 뭐냐? 압수수색과 깐죽대는 거다. 이준석과 똑같은 관종이다. 셀카 좀 그만 찍어라. 그리고 정의로운 척 다 하지만 자기 선거 아니고 형님, 형수님의 뒤통수 치느냐? 요런 이제 악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한 후보는요. 평소 댓글을 잘 보는데 들을 말이 하나씩은 있더라.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은요. 패배브라더스, 그 다음에 둘 다 저격하면 본인이 잘 될 줄 아느냐? 예, 쓴소리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사람이다. 와, 모든 선거마다 출마한다고 별명이 참새 방간이라던데 이런 악플, 여기에 대해서요. 당내 선거에서는 독하게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웬만하면 출마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총선 끝나고 민주당이 의회 독출하는데 이걸 의회에서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왔다. 예.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20년 정치한 사람의 최고 업적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이냐? 그리고 한 후보와 친한 척 어깨 동무할 때는 언제고 국민의힘 김의겸이냐? 용산에서 그렇게 하라더냐? 이런 악플.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실적을 이 장관할 때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게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윤상현, 김어준 방송에 나가면서 직구석 흉보니 재밌냐? 당 대표되면 직구석 말아먹겠구나. 윤심은 본인이 하더니 여론조사는 그다지 인물은 괜찮으니 트로트 가수 해라. 이런 악플. 그랬더니요. 본인이 정말 가술밤픽에 노래를 잘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여기에서는 말이죠. 나경원과 윤상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동훈이가 66.1 그리고 원희룡이 16.4 4배나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나경원과 윤상현이는 왜 뺐을까요? 나경원과 윤상현.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나 민심을 대상으로 1등이니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이는 친윤 후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비윤 후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친윤 대표 대 비윤 대표. 그래서 둘을 뽑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원희룡과 이 한동훈이의 게임으로 가야 또 흥이 난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프레임 짜서 싸우게 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여론조사 꽃에서 볼 때는 이제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윤과 비윤 정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싸우는
싸우는. 그래서 우리 여당 내 분열을 촉발하려는 의도에서 요 두 사람만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폭로한 내용입니다. 자, 바로 뭐냐? 자, 이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요. 이 문자를 공개한 배경, 이거는 이제 친윤 쪽에서 나온 게 맞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는 것은 서로 다 아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나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입장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친윤계도 당시에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밖에다가 떠들고 다니지 않았느냐. 원희룡 당 후보도 그때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마디라도 했느냐. 나는 사과 요구를 했고 사퇴 요구도 받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때 당시 얘기하지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문자를 받은 지 하루 뒤에 사퇴 요구까지 받았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 나는 공적인 채널로 내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 상황을 보면 김 여사 문자는 대통령실 입장과 안 맞는 얘기지 않느냐. 그러면 당대표인 내가 사적으로 여사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냐. 자,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